이제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권 좀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동일수권이라는 말은 한자 뜻이 동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 공급이 같은 지역. 그래서 그 말을 의역하자면은 수요가 달라지고 공급이 달라지에 따라서 값이 오르고 떨어지고 변동할 수 있는데 가장 영향을 멀리 미치는 가격 형성의 최원방권을 동일수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수권 판정에서는 저 뒤로 넘어가시면은 그 주거지, 상업지, 뭐 공업지역 나오는데 주거지 같으면은 통근성 많이 따지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가주택은 동일수권이 좀 좁습니다. 그 다음에 저가주택은 일반적으로 좀 동일수권이 좀 넓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상업지 같으면 매출 수익성 따진 거고, 그래서 상업지 같으면은 상권의 범주가 고차원 상권 같으면 동일수권이 조금 넓을 거고 저차원은 좀 좁겠죠. 그러니까 고차원 같으면 상권이 크다. 우리 상업 입지로 해서 고차원 중심지, 중차원, 저차원 기억나세요? 다 어디 가셨어요? 고차원은 상권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 상권으로 취급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서울의 대형 백화점 같으면은 잠실 롯데월드 같으면 대한민국 전체를 다 포괄할 수가 있죠. 좀 동일수가 넓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동네 구멍가게는 상대적으로 좀 좁을 거 아닙니까?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말은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의 동일수권은 용도는 전중심, 후중심. 항상 후중심. 그래서 동일수권 범주에서 거기서 따질 수 있는 것은 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쭉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래쪽에 후보지하고 이행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후보지하고 이행지는 특히 동일수권이 용도전환 전중심이 아니라 전환 후중심. 우리 저기 앞쪽에서 후보지는 가격 형성이 용도전 전중심이 아니라 후중심. 장래 기대가치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가격도 전환 후중심, 용도도 전환 후중심, 시장도 전환 후중심, 동일수권도 용도전 전중심이라는 것이 아니라 후중심으로 넣어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 전환 후요. 한번 읽어볼게요. 후보지는 동일수권은 전환 후 정도에 따라서 범위를 파악한다. 용도전 전이 아니라 후중심.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용도전 속도가 느리거나 완만하거나 성수도가 더딜 경우에는 용도전 전중심으로 한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후보지 앞쪽에서 가격은 용도전 전중심이 아니라 후중심. 그 기억나세요? 가격도 후중심, 용도도 후중심.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서울의 경제지역입니다. 여기가 경기도 성남시 있어요. 여기가 지금 위례 신도시 건설됐다.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요 지역은 현재 예를 들어서 뭘로 개발한다 말만 하고 현재 논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후보지 같으면은 그 주변 용도지역, 가장 도시의 변두리 쪽에 아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지역이 지금 현재 논으로 쓰고 있어요. 현재는. 자, 논입니다. 있는데 요 지역을 뭐로요? 어떠한 신도를 개발한다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요 지역은 지금 땅값을 따질 때 논값으로 따져요? 택지값으로 따져요? 택지값으로. 그게 지금은 논이라는 용도지만 나중에 택지가 되어진다면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격도 전환 후, 용도도 전환 후, 시장도 그러면 요거는 농지시장으로 넣어줘야 됩니까? 택지시장으로 넣어줘야 됩니까? 저기 택지로 넣어주라. 농지 쪽이 아니라. 동일수권도 그죠? 택지가 아니라 그죠? 농지가 아니라 택지로 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가격도 용도도 분류도 시장도 동일수권 전부 다 전환 전중심이 아니라 후중심이 그 이야기. 그런데 오른쪽 위에는 그 속도가 좀 느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지역이 개발된 소문이 이제 30년 전부터 나서 아직까지 개발이 지지부진합니다. 그럴 때는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때는 용도는 후가 아니라 전후 해줘야 되겠죠. 이 말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원칙은 전환 후인데 예외적으로 전환 속도가 느리거나 성수도가 완만할 경우는 용도단 전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비번 얘기가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물건 자체만 따지는 것. 그러니까 지역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둘러싼 외부적 환경을 따집니다. 그런 개별 분석은 그 물건 자체.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요. 그러니까 지금 다 지우셨지만은 맨 처음에는 의미가 뭐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첫 번째 지역의 특성, 가격 형성 요인, 표준적 사용, 그 다음에 가치 수준. 첫 번째가. 그걸 어디서 두 번째는 개별 분석에 쓰고 체유 성장 나오고 그 다음에 구체적 가치 가격 이렇게. 그게 아까 의미였죠. 두 번째 종류. 첫 번째가 이제 의미를 따졌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종류를 따졌어. 지역 분석 따질 때요. 지역 분석의 의미에서는 첫 번째는 의미 따지고 두 번째는 종류. 종류가 아까 몇 가지 나왔습니까? 세 가지 나왔죠.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급권.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비교입니다. 세 번째가 비교.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오죠. 사실은요. 그래서 바로 뒤로 넘기시면 그 박스가 하나 만들어져 있네요. 그것만.
결국에는 지역 분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두 개 비교하는 문제. 자, 그래서 이렇게 거기 박스 얘기입니다. 지역 분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 두 개 다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두 개 다 공통점은 가격 형성 요인. 그래서 맨 첫 번째 원래 공통점은 둘 다 가격 형성 요인인데 지역 분석은 지역의 가격 형성 요인.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그래서 여기는 지역의 가격 형성 요인. 공통점 둘 다 형성 요인 따지는 것서 여기까지는 같죠. 근데 지역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겠습니까? 대상부동산 또는 개별 핵지. 똑같은데 여기는 대상부동산 요인 아니면 또는 개별 핵지요. 그 부동산의 가격 형성 요인 뒤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네 분석입니까? 그 물건 자체입니까? 차이점. 그 다음에 순서로 봤을 때 지역 분석 언제든 여기를 더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항상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언제든지요. 나중에. 그래서 여기는 선후 개념. 그래서 선지표. 아까 후계체. 먼저 지역 분석, 그 나중에 개별 요인 분석이 언제든지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은 아까 뭐 했습니까? 표준적 사용. 그래서 여기는 표준적 사용이요. 그렇다면 오른쪽은 개별 분석은 뭐 했습니까? 최유효 사용. 이거. 그래서 여기는 그 물건에 가장 뭐가 제일 좋은지 최유효 사용. 요렇게요. 그래서 먼저 지역 분석 편주사용 선지표. 그 다음에 나중에 후개체. 나중에 개별 요인 최유효 사용 이렇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는 가치 수준 또는 가격 수준이요. 그래서 가치 수준. 그러니까 그게 가치 수준 또는 일반적 보편적 가치, 중도적 가치. 그래서 얼마쯤? 그럼 여기는 뭐였습니까? 구체적 가치 또는 가격. 구체적 딱 꼬집어서 얼마. 여기는 1억 원대, 여기는 1억 1,300만 원 딱 떨어지는 것들. 1억 500만 원 딱 떨어지는 것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요. 지역 분석은 무슨 특성이요? 부동성하고 인접성입니다. 부동성 또는 인접성. 요 두 가지요. 그러면 우리 앞에 특성에서 인접성 때문에도 지역 분석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요? 저기 특성에서 아마 나왔을 건데요. 부동성에서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인접성에서 지역 분석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은 뭐일까요? 여기 다섯 번째는 개별성. 개별성.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용도의 다양성. 그러니까 용도 다양하니까 여기 최유 사용은 입지론, 적지론. 적지론. 그때 뭐가 좋은지. 적지론. 아까 동네 이렇게 했었을 때 이 자리는 뭐가 제일 좋다. 그러면 이 자리 용도 결정이니까 그렇게 용도 다양성 나오잖아요. 적지론. 입지론이 아니라. 입지론은 어디냐. 적지론은 어떻게. 말되죠? 여쪽이 전부 다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뭘로 쓸까? 주거용이 맞겠죠? 그래서 용도 결정. 근데 주거용보다는 식당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럼 상업용 바꿀 수도 있겠죠.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같지는 않죠. 여섯 번째. 그래서 지역 분석은 그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외부적 요인. 둘러싸는 환경이라고 아까 나왔었죠. 외부적 요인 또는 외부적 감가. 외부적을 따집니다. 그러면 여기는요. 내부적 요인. 그 물건 자체니까. 내부적 요인 이렇게요. 비교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외부적 감가. 외부적 요인 그럼 외부적 감가요. 그럼 여기는 내부적 감가 이걸 뭐라고 하면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고요. 그 다음에 또 제과목에서 외부적이라는 말 동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부적이란 말, 환경이란 말, 경제적이란 말, 위치란 말은 동의예요. 그러니까 외부적 감가, 그 다음에 경제적 감가, 환경감과 위치 감가. 주로 이제 많이 쓰고 우리 주로 뭘 많이 씁니까? 여기는 경제적 감가를 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이란 말하고 외부적이란 말 동의해요. 경제적 감가 또는 외부적 감가, 위치 감가, 환경 감가 다 같은 얘기. 그래서 일곱 번째. 그래서 특성을 따지면 여기는 적합변칙 아직 안 나왔죠. 저 바로 뒤에 나옵니다. 적합변칙. 우리 여기는 적합변칙이라 말 써요. 그래서 적합변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오른쪽 뭐라고 하면 이건 균형의 원칙. 여기는 일곱 번째. 이거는 균형의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적합과 균형 뭐가 맞으라 얘기했는데 적합은 환경과 맞아라. 외부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으로 비율이 맞아라. 그래서 이거는 균형의 원칙이요. 적합 원칙을 가장 쉽게 말하면 주거용은 주거지에, 상업용은 상업지에, 공업용은 공업지에 이렇게. 저 밖에 나오면 지금 중개사 이런 얘기하면 집에 가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우리 집 애들하고 얘기할 때 중개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 공부 얘기하겠죠. 그래야 말이 맞을 거니까. 친구를 만났는데 예를 들어서 군대 동기 만났습니다. 중개사 얘기하면 그거 못 알아들어요. 군대 시절 너 때문에 열차례 받고 너 때문에 뺑뺑이 들고 그 얘기 어느 토하잖아요. 초등학교 동창 만났으면 무슨 얘기할까요? 초등학교 시절 얘기가 잘 어우러진 거 아니요? 그죠? 여자분들 여고 동창 만나면 여고생 얘기를 해야지 자기 대학 얘기하면 서로 안 맞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적합이란 말은 주변 여건에 맞아라. 그래서 환경에 맞아라. 여기는 내부적으로 구성 비율이 맞아라. 그건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내부적 구성. 여기 균형을 적은 가장 대표 케이스가
63빌딩 잘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딱 하나만 설치했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 큰 건물에 엘리베이터 여러 개 있어야 될 거죠. 맞죠? 이 전부 다 비율. 그러니까 균형 원칙은 사람들 어쩌니까 위아래 밸런스가 잘 맞아 아름답고 예쁜 거죠. 발끝이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44 사이즈. 66 사이즈. 그래서 여덟 번째는 넓게 하니까 여기는 광역적, 넓게요. 또는 아니면 거시적, 광역적이다, 뭐 거시적이다, 전체적, 또는 뭐 추상적, 뭐 개괄적,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넓게 한다 이런 얘기. 넓게 한다. 그리고 오른쪽 뭐겠습니까? 좁게 한다니까. 그럼 광역적이 아니라 이제 부분적, 지역적, 세부적, 구체적. 또는 지역적, 그죠? 또는 아니면 부분적, 똑같잖아요. 또는 아니면 미시적, 또는 아니면 세부적, 또는 구체적. 전부 다 같은 얘기래요. 그럼 저쪽은 추상적 하면 되겠죠? 여기가 구체적, 저쪽은 추상적.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넓게 합니다. 여기는 좁게 합니다. 전체를 봅니다. 부분 봅니다. 그죠? 가격도 전체. 여기는 가격은 딱 한 꼬집어서 이렇게 비교가 되네요. 인근적은 나중에 한번 하겠어요. 이건 그 의미가 없어요. 다 버립니다. 자, 하나 풀어봅시다. 거기 601페이지. 601페이지 보시면은 감정파 이론상 지역 분석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적 분석, 유사적 분석함으로써 대상분은 구체적 가격. 벌써 틀렸네요. 구체적 가격은 지역 분석이 아니죠. 개별 분석. 이렇게 문제 쉬운데. 여기요. 구체적 가격 나오면 뭡니까? 가치 가격 나오면 여기고. 그 다음 가격 수준이라고 그랬잖아. 1번 틀렸죠? 구체적 가격 딱 하나 꼬집으면 어쩌니까? 그건 개별 분석. 전반적 가격 수준. 일반적 보편적 수준. 그러면 그죠? 지역 분석. 1번 틀렸잖아요. 이런 문제는 하실 수 있죠. 이 정도는요. 너무 쉽잖아요. 아닌가요? 너무 쉬운데? 나는 어려워 죽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 분석이란 대상은 어떤 지역에 속하고 특성이 뭐고 가격 형성률이 뭐고 다 나왔네요. 그래서 아까 지역의 특성, 가격 형성 요인, 표준적 사용, 그 다음에 가치 수준, 가격 수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 분석 결과, 그 결과 뭐가 됩니다? 지역 분석 결과, 그 편중을 파악할 수 있다. 아까 선지표. 개별 분석 결과는 체유효 사용. 여기네요. 요거, 지역 분석 요거, 개별 분석 요거. 이해하시는 거죠? 네 번째, 지역 분석 당해적에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넓게 한다. 전체적, 거시적, 광역적, 개괄적, 추상적, 전체다. 개별 분석은 좁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그러면 되죠. 다섯 번째, 지역 분석은 개발사 선행 가능성이 일반이다. 언제든지 선행. 여기는 예외 없습니다. 대부분 공익상 나오면 예외가 따라갈 수 있는 경우 많죠. 여기는 예외 없습니다. 언제든지 선지 후계입니다. 언제든지 예외 없습니다. 아마 27회 때 문제가 저 뒤쪽에 한번 찾아볼까요? 27회 때 문제가 저 뒤쪽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뻔해요, 사실은요. 안 나와. 어디 가냐면요. 예. 저기 722페이지. 아니고, 6번 아니고. 예, 그 밑에 7번 문제. 722페이지 7번 문제. 이게 작년도 문제예요. 평가과정상 지역 분석 기록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가 있다. 예, 맞죠. 두 번째, 지역 분석의 중요한 대상은 인근적, 유사적, 동일 수권이다. 아까 세 개 종류. 맞죠? 네 번째, 대상보다 체형을 판정해서는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체형상 개별 분석 나온다. 네 번째, 이게 답이네요.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뒤집어졌죠? 개별 분석 언제든 먼저. 근데 지역 분석 항상 먼저. 그다음 개별 항상 나중에. 선지표, 후계체. 그 다음 다섯 번째, 지역 분석은 대상적에 대한 거시적, 개별 분석은 미시적. 뻔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도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요. 평가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쉬워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맞죠? 익숙하려면 자주 접하면 익숙하시죠? 그러면 재미도 있죠? 자주 보시죠? 나옵니다.
근데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덜 익숙하죠? 징그러워. 그럼 점수 안 낮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조금 보시면 돼요. 여기도 민법하고 결혼을 8대2로 하시죠? 저 6대4만 바랄게요. 5대5도 안 바랄게요. 8대1은 좀 너무하잖아요, 솔직하지. 그죠? 민법 80% 100에서 결혼 20% 하시잖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넘어갑니다. 결혼이 처음에는 어려운데요. 좀 그 말만 했으면 더 쉬울 수 있어요, 오히려. 딱 원리만 나온다면 더 쉬울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같이 재원칙 이제 넘어갑니다. 저기 602페이지. 이제 마지막 요구합니다. 세 번째요. 이게 결혼이 처음에 어려운 이유가요. 일단 용어가 안 들어와요.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죠. 사실 처음에는요. 민법은 소유권 모르시고 권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권리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시적 불능 뭔지 몰라. 아무튼 근데 권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승계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권리는 다 아시니까 그 말은 들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모르니까 계약으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통. 그죠? 그게 쉬우니까. 그런데 제가 먹은 처음부터 좀 말이 묘하게 나가죠. 그리고 한번 읽어보셨을 때 분명히 한글입니다. 자존심 좀 상해. 얼른 안 나오니까. 그래서 글자는 처음에는 내용은 별거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침에 얼굴이 빨개진 이유가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약을 먹고 들어와서 그래요. 약을 먹어서 지금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을 먹거든요. 근데 평소 2개 먹다 좀 안 좋아 3개를 먹었더니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그래서 아까 빨갰던 겁니다. 술 안 먹어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 있었을 거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가치 재원칙이요. 그거 합시다. 가치 재원칙.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 재원칙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가사가 평가할 때 가치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뭔가 기준이 있을까 없을까요?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사는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주관성에 사로잡기 쉬운 거 맞잖아요. 이럴 때 사람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히 하려면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라. 그러니까 재원칙은 평가사가 평가할 때 따를 준칙입니다.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렇게 따라가세요. 일종의 행동 규범이죠. 행동 절차고.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가치 재원칙이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유지되는 것을 법칙을 말하고서 활동에 뭘 삼으세요? 지침. 즉 다시 말해서 평가 값을 매길 때는 이거를 참고하고 이걸 기준으로 하고 이 순서 쭉 따라가면서 하세요. 그 얘기. 그래야 가격이 어쩌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아무리 전문가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견이 어쩌니까 편견에 사로잡기 쉬우니까 주관성을 좀 빼고 가격의 중립성, 객관성을 위해서는 원칙을 정해놓고 요놈 따라가세요. 평가 활동할 때 값을 할 때는 요 기준에 따라서고 이걸 참고서라고 이렇게 따라가세요. 행동 절차 준칙이고 평가사 기준입니다. 그래서요. 말뜻이. 자, 밑에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그림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도 그림을 하는데 지금 뭐가 빠지냐면 하나 틀린 것이 거기 대치원칙하고 기회비용원칙 거기를 밑으로 직선을 내리세요. 거기 요렇게. 여기 대치원칙 거기 기회비용이 있죠. 여기에 빠진 것 같아요. 요거 하나 선 하나 그어 놓으실래요? 거기요. 밑으로 대치원칙하고 거기 밑에 쪽으로 기회비용은 쭉 일직선은 수직선 하나 연결하시라고요. 이건 뭘 그림이 나타내냐면은 그 그림은 서로 관련성을 나타낸 거예요. 선이 연결돼가 전부 다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경제원칙은 왼쪽 대치하고 연결되고 오른쪽 수급하고 연결되고 쭉 내려가니까 체유상 연결되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련원칙이란 말 뜻이에요. 또 만일에 거기 적합원칙 같으면 주로 외부성 왼쪽 오른쪽으로 외부성 관계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체유상 같으면 왼쪽으로 기회비용 오른쪽으로는 시간이거든요. 예측과 변동.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네 가지 수기군 수익 체증 체감 수익 분배 기업 규정 전부 다 연결됩니다. 그 그림으로 와서 맨 첫 번째 문제가 체유상 원칙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원칙은 딱 하나가 있죠. 2개가 있죠. 바로 선이 연결하는 데 어디가 있습니까? 양쪽 모서리 위에 대치원 직접 연결 안 됐죠. 그 다음 오른쪽에 수급 직접 연결 안 되죠. 그 2개는 간접적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직접 연결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그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체유의 원칙과 직접적 관계가 좀 멀고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왼쪽 위에 모서리에 대체 하나 건너가잖아요. 지금 바로 직선 연결 안 됐잖아요. 또 오른쪽에 수요 공급 직접 연결 안 됐죠. 그래서 과거 문제가 이 2가지는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풀어갑시다. 그래서 맨 처음에가 최유사 원칙, 첫 번째가. 그러니까 최유사 원칙이란 말은 맨 먼저 의미가, 최유사이라는 말 뜻은 뭐냐면 가장 잘 써라 그 말 아닙니다. 최유사의 의미는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의 합리적 합법적 최고 최선을 최유형이라고 합니다. 말이 길어서 못 들으셨죠? 근데 요거를 어디서 말씀드리냐면 앞쪽에 7편에 부동산 이용해서 이 말이 나와요. 이용해서. 그럼 이따 하고요. 오래전에 썼으니까. 첫 번째는 아까 최유사이라는 말은 가장 잘 쓰고, 최유사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베스트가 아닙니다. 보편적이고 중도적이고 일반적 사용. 아까 말이 최유사이라는 말은 정상적 객관적 사고 가진 사람, 거기까지가 보통 사람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여기 시골에 지금 땅이 논이 있습니다. 여기가요. 요 논에다가 호텔을 멋있게 지었습니다. 시골 농사짓는 땅 한가운데다가. 잘한 거죠. 잘 못했잖아요. 이번엔 반대로 서울시 한복판에 지금 사거리에 땅이 1000평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죠? 농사지면 말도 안 되겠죠. 할 수도 없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최유사이라는 말은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 객관 사고방식 사람이 봤었을 때 그렇게 할 것 같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도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평균적 사용, 보편적 사용. 그래서 평균적 사용 또는 아니면 보편적 사용.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최유사는 뭐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표준적 사용. 아까 그 얘기. 아까 편준적 사용, 최유사는 결정되어질 수가 있다. 근데 반드시 실체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아까 선, 지표, 그 다음에 후, 개체 그 말. 그러니까 요 지역이 만일에 요 지역 상업적인 건 뭐로 씁니까? 상가가 좋을 것 같아. 그게 주변하고 어울리니까. 맞죠? 여기가 시골에 농사 지으겠으면 호텔을 지으면 안 맞잖아요. 그럼 뭘로? 농업용 쓰기에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최유사라는 의미가, 이 최유사라는 의미 자체가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가진 사람. 그게 무슨 사람이요? 우리 보통 사람. 뛰어난 전문가. 그러니까 최유사는 투자 전문가, 경제 전문가, 고도의 수익성,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 일반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보편 타당한 용어를 말합니다. 말뜻이. 그래서 보편적 사용, 평균적 사용, 보편적 사용, 중도적 사용.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맞아야 됩니까? 주변 여건에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표준적 사용에 따라서 뭐가 결정될 수가 있다? 최유사용 말뜻이. 연결되겠습니까? 그렇게 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 사용이요, 또는 아니면 보편적 사용, 또는 중도적 사용이요, 또는 주된 용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의미는 그렇고요. 의미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거. 그럼 왜 최유사용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땅을 잘 써야 되죠?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우리 시간을 아껴 써야 됩니까? 시간을 우리가 부족하니까. 맞죠? 그래서 부정성. 땅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부정성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용도가 많으니까 적으니까. 용도가 한 가지만 최유사용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래서 부정성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용도의 다양성. 이거 하고 그 다음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자면은 일반 동사는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일반 동사에서 용도가 거의 획일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일반 동사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 최유사용이 뭐죠?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동사에서 최유사용이라는 말을 안 써요. 부동산에만 써요. 말뜻이 저것 때문에. 이해하신 거죠? 갑자기 저 분위기가 가라앉은 것 같네요. 다른 얘기였어요? 집중하시라. 예,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저점입니까? 부동산 만들겠죠? 부동산도 땅이 먼저, 건물이 먼저. 토지가 먼저. 요 얘기를 저기 앞쪽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나왔어요. 이걸 어디서 말씀드렸냐면은 페이지 3 한번 찾아가 볼까요? 7편에서 우리 맨 먼저 부동산 이용말을 492페이지 적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492 거기 할 때 요 말을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거기 보시면 의가 최유라는 객관적으로서 양식과 통상성을 가진 사람, 그까지가 보통 사람 말뜻이. 그래서 채용을 가장 속이 쉬운 것은 채용은 최고의 수익을 말한다 아니라는 얘기.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하겠네 라고 인정할 그 정도. 그러니까 주변과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 사용, 평균적 사용, 중도적 사용. 그 다음에 근거 이유, 부정성, 용도량성, 그 다음에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토지가 더 먼저다. 건물이 아니라는 소리 하지만 토지가 더 먼저. 그래서 토지용을 더 먼저 나오잖아요. 말뜻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준. 그래서 토지 이용에서는 앞쪽에 실패를 이용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부동산 이용 문제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온 다음 딱 세 개만 기억하자고 그랬습니다. 체유상 근거하시고, 그 다음에 집약 관계 조방을 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프롤 현상. 세 개 딱 얘기했어요. 기억을 해보시면 직주분리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사실 다 직가구배 금방 안다 다 넘어오고 딱 세 개 말하지 않았어요? 저거 돌려볼까요? 좀. 기준은 첫 번째 법적 측면, 법률적 측면, 합법성, 합리성. 법에서 일단 적법에 대한 합법성, 이거는 금방 아실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법에서 합리성이 무슨 말인가? 이 합리성이란 말은 법의 태도를 최대로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합리성이란 말은 경제적 합리성은 돈 많이 벌자 그 말을 금방 아시니까, 법에서 합리성이란 말은 법의 한도를 최대로 이용하자. 그래서 제가 예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이 용적률이 500%입니다. 근데 100%만 쓰면 불법입니까? 잘 못 쓰고 있다는 얘기지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우리 가장 함정이 점수 몇 점? 60점. 100점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했잖아요. 말뜻이. 이번에 기억나실까요? 아마 좀 오래전에 해가지고. 근데 뻔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은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는 실제로 지을 수 있는 실현 가능성, 물리적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그래서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요. 또는 물리적 타당성. 그래서 타당성을 뭐라 하겠습니까? 실현 가능성. 우리 엊그제 투자만 하면서 타당성은 실제로 할 수 있냐 없냐. 실현 가능성. 그래서 법적 타당성이면 적법하다. 기술 타당성 건물 지을 수가 있다. 경제적인 돈 된다 안 된다. 타당성은 투자에서는 주로 경제 수익성을 말한다. 그렇게 엊그제 했던 얘기. 그래서 실현 가능성. 너는 좋겠다. 니 다 기억하고 머리 접속할까요? 누가? 이렇게 전달하면 참 좋은데 집 꼽아가지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형.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점이니까 경제 타당성, 경제적. 그래서 경제적 뭡니까? 여기는 수익성까지. 그래서 이걸 왜 쓰고 있냐면은 여기까지가 우리 뭐라고 그랬죠? 최선. 그래서 법적 기술적까지 하면 최선의 이용. 이걸요. 최선이라 말을 씁니다. 최선의 이용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요. 가면 최고. 이걸 최고라고 그랬죠. 이 말 기억나세요? 그래서 흔히 잘 바꾼다. 요 최선과 최고를 잘 바꾼다. 그래서 이 선자를 우리 뭘로 보자? 그죠? 먼저 선 보자.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요거를 잘 바꾸니까. 그러니까 법률적 기술적이 맞으면 이걸 1차 조건, 이걸 최선이라 말 써요. 수익성가 갔을 때 비로소 최고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또 최선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선자가 분명히 한자로 먼저 선자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뭘로 해석하자? 먼저 선자로 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쓰냐면은 대한민국 대표팀 애들이 올림픽 같은 국제 나가서 최선을 다해야만 1위가 됩니다. 최고를 다하더라도, 그죠? 최선을 다하더라도 1위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시험 보실 때 최선을 다해서 마킹 하시잖아요. 근데 만점은 나오질 않잖아요. 만점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최선을 다한 거 맞죠. 어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팀이, 그죠? 저희 카자흐스탄 이겼잖아요. 12번 서 12번 다 주고 13번째 한 번 이겼습니다, 지금요. 처음으로. 조금 실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이길 때쯤에 최선을 다했을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더라도 12번은 졌다니. 근데 이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나죠. 흔히 뭐라고 하면은 요 두 개가 있으면 최고가 되고 여기까지만 최선이 되다. 이렇게 말을 바꾸니까. 최고 최선을 바꾼다니까. 그래서 뭐를 기억이 안 되니까 최선을 뭐 두 개는 먼저 선자. 이걸 먼저 한다니. 1차 조건, 여기 2차 조건. 시험 지문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으면은 최고가 돼요. 당연히 최선 되고. 근데 경제적 타당성 없으면 최선은 되지만 최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경제적 타당성에 빠지면 최고는 되지만 최선은 아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 바꾸지 말자는 소리지요. 최선이 먼저, 최고가 나중에. 그러니까 법률적, 기술적은 1차 조건, 전제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고 경제적은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경제적까지 갔었을 때 비로소 최고 최선이 돼요. 그러니까 최선은 법률적, 기술적까지, 최고는 경제까지 갔었을 때 여기까지. 지문을 그렇게 바꿉니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 합법적, 뭐 물론 쭉 나왔네. 한번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 체증 체감. 자, 두 번째 거기 수익 체증 체감이란 말은 무슨 말이니까 체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체증은 점점 빠르게란 얘기요. 수익 체증 체감이요. 거기도 일반적으로 말할 때 체증 체감은 체증은 증가하고 체감은 준다. 그 말 아닙니다. 체증 체감이란 말은 체증은 점점 빠르게 체감은 점점 느리게란 뜻이죠. 그러니까 체증 체감 원칙이란 말은 일정하게 생산. 요건 또 어디서 말씀드리냐면은 이용해서 집약한계 조방한계 때 요거 말씀드립니다. 사실 집약한계 조방한계 거기서 말할 때 기울기 했던 거. 그러니까 체증이란 말은 점점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고 체감은 느리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체증적 증가도 있고 체증적 감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체증 체감을 우리 옛날 수학에서 미분 접선의 기울기란 말로 표현합니다. 기울기가 급할수록 체증이고 완만할수록 체감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요렇게 그림만 한번 그려보자면 지난번에 요거 혹시 요렇게 올라가는 거 요렇게요. 이렇게 했었을 때 처음에는 1층 갔을 때 요만큼 올라갔죠. 근데 2층은 어쩌니까 속도가 똑같이요. 그 다음에 3층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일하게 생산을 똑같이 했죠. 이렇게 투입을 해갑니다. 똑같이 1층, 2층, 3층 동일하게 올라가는데 처음에 1층에서 요만큼 2층은 어쩌니까 요만큼 점점 늘어가는 속도가 변화 속도가 커요 작아요. 이럴 때 체증. 그래서 이 기울기를 그러면 어쩌면 그러면 이렇게요. 점점 급해진다는 얘기. 이걸 체증.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 그 다음에 체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번엔 반대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가 6층, 7층, 8층 했을 때 처음에는 얼마만큼요? 요만큼 속도가 올라갔죠. 점점 올라가는 속도가 점이니까 변화 속도가 커요 작아요? 똑같이 하나씩 똑같이 올라가는 지금요. 그러니까 수익 체증 체감은 동일하게 생산을 일정하게 좀 투입을 시켜갑니다. 투입을 시켜놨는데 처음에는 속도가 점점 더 빨리빨리 증가하다가 일정 점 지나면 점점 속도가 둔화되더라. 그걸 체증 체감. 그래서 이 체증 체감인데 이 변화 속도가 점이니까 좀 제조업은 좀 빨리 오고 그 다음에 그죠 중화업과 좀 느리게 온다는 얘기. 그래서 아세아나 얘기도 했잖아요. 밑에서 타이어만 해서 공중에서 쫙 뿌린다는 얘기. 예, 그 얘기가 요쪽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는 그만큼 어쩌니까 체증체감 구간이 어쩌면 멀어야 되겠죠. 손익분기 오는 기간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잖아요. 그죠? 비행기 한 대 몇천억씩인데 서울 제주 몇 번 가야 돈 나오겠습니까? 그잖아요. 국내에서 몇 번 떼야지 그 이자값이 나올까요?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에 체증체감이란 부동산은 단위 투자액을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일정하게 계속 증가시켰을 때 정확히 말하면 일정하게 똑같이 올랐을 때 1층, 2층, 3층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갔었을 때 그럴 때에 그에 대한 한계 수익은 처음에는 어쩌니까 점점점 체증 점점 증가하는데 점점 빠르게 속도가 기울기가 어쩌니까 점점 급해지고 있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점점 기울기가 급해집니까? 완만해집니까? 완만해지고 있죠. 여기는 체증된 구간, 여기는 체감된 구간.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수익이 점점 변한다. 이걸 뭐라고요? 수익 체증 체감. 그럼 수익이 체증될 때는 규모를 늘릴까요? 줄일까요? 늘려야죠. 체감될 때는 어쩌니까 규모를 줄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구간이 있겠죠. 비용이 올라가는 속도하고 수익이 올라가는 속도 똑같은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똑같아지면 그게 극대 수익. 그게 이윤 극대점. 말을 안 오고 말로만 떼올라가니까 얼른 잘 안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결론만 얘기해.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집약한계, 우리 집약한계. 그래서 집약한계가 있었고 조방한계. 이거는 기억나실까요? 집약한계, 조방한계. 그래서 집약한계란 말은 뭐였습니까? 이윤 극대점. 이거 구별하는 거예요. 집약한계 있고 그 다음에 조방한계. 그렇죠. 손익분기점. 그래서 이걸 구별하는 문제. 굳이 그림으로 자면 요렇게요. 요렇게 있었을 때게 처음 일정은 어쩌 속도가 빨리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다 그러면 요렇게 되가. 여기 지금 수입이에요. 수입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 비용은요. 반대로 요렇게 되다 그러면 요렇게 가서 요런 식에서 요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제 비용입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구간요. 요 구간 뭐같이 같이 만나고 있죠. 이게 만나는 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이거라고 그래요. 조방한계점, 손익분기점. 그 다음에 요 간격. 요 지금 요 간격이요. 요 간격이 지금 뭘 나타내겠습니까? 그죠? 이윤의 범주. 이윤. 그러니까 요 간격이 멀리 벌어진 구간이 가장 비용 수입이 배누게 갖고 비용 맨 밑에가 있으니까. 그럼 요 간격이 어쩝니까? 요 간격을 우리 뭐라고요? 이윤. 그러니까 이윤이 제일 큰 걸 뭐라고요? 여기는 조방한계, 집약한계. 그래서 기울기를 따져보면은 여기는 기울기가 두 개가 어쩌니까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를 MR 한계 수입, 여기를 MC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한계 수입하고 한계 똑같이 바로 뭐가 된다? 이윤 극대점. 그래서 여기가 이윤 극대점. 여기는 손익분기점. 써볼게요.
그러니까 요걸 결정하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요 아래쪽 관에서 규모를 키우는 게 좋고 여기는 규모를 줄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구간이 제일 좋은 구간. 여기가 가장 이윤이 넓으니까. 그걸 찾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수익 체증 체감에 따라서. 첫 번째는 집약한계는 이윤 극대점. 이윤 극대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손익분기점. 그래서 여기는 손익분기점이요. 말을 좀 그렇게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 조업중단점은 아닙니다. 손익분기점이 조업중단점은 말 틀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한계수입. 그러니까 한계수입, MR이라고 합시다. 한계수입이요. 이거하고 한계비용. 그래서 한계수입하고 그 다음에 한계비용. 한계수입하고 한계비용서는 똑같습니다. 요게 두 개가 점이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는요, 총수입과 총비용. 그러니까 요 점은 어쩌니까? 요 점은 총수입하고 전체가 두 개가 똑같으니까 전체 수입 또는 평균 수입, 평균 비용. 그래서 여기는 총수입 요거하고요. 그 다음에 총비용 똑같습니다. 또는 아니면 한계수입, 평균 비용, 평균 수입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집약도의 상한선, 하한선, 집약도의 상한선, 하한선, 그죠? 상한선.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요 층을 넘어서 어쩌면 여기도 분명히 어쩌니까 이유는 있긴 있는데 오히려 층수를 키움에 따라서 어쩌니까 이거는 완만하게 점점 급해져 가니까 수입은 눈구멍 들어가는데 비용은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껍데기는 커지는데 내실이 적어지는 거.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10층이라고 가정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층, 12층 가도 어쩌면 이쪽에도 여기도 이윤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없어지겠지만 그러니까 10층을 벗어나면 오히려 규모는 커지는데 이윤이 작아져요. 그러면 잘 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아무리 발라도 여기까지 집약도의 상한선 더 이상은 올리지 마세요. 여기에 걸렸을 때 그야말로 가장 최유상 되니까 건물값 제일 높게 나오고 가장 좋을 거 아닙니까?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지만 저 층수 가장 최유효층 그게 입체적 바로 밑에 입체적 이용률이 가장 좋다는 얘기. 여기서 결정하는 거. 그럼 여기는 뭐였습니까? 집약도의 하한선. 여기는 집약도의 하한선형.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은 최소한 요 정도로 해야지. 요 밑으로 가면 어쩌니까 요만큼 손해가 나니까. 여기에 비용이고 여기가 수입이니까. 요 구간은 뭡니까? 전부 다 손해난 구간. 맞죠? 그래서 건물을 요걸 4층이라고 가져가자면 최소한 여기까지 해야지 4층까지 지어야 겨우 어쩌니까 또이또이가 돼. 3층 지르면 하지 마세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오히려 손해나니까. 안 하면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건물을 아무리 작지더라도 최소한 4층이라도 규모를 맞춰야지 겨우 능이 됩니다. 그러면 3층, 2층, 1층은 뭐라는 소리입니까? 안 하는 게 더 어때요? 이익이란 얘기. 허문 손해나니까. 맞죠? 그래서 요 구간이 업종에 따라 좀 틀려져요. 사실은요. 제조업은 좀 짧을 거고 그 다음에 종합과 같아서 항공사는 좀 길다는 얘기 뜻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수가 어쩌니까 요걸 좀 찾는 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서 찾는 거. 그러니까 수익은 처음에는 빨리 올라가 점점 이렇게 완만해지다 그러면 어디서 찾는 게 가장 좋겠는가? 이게 수익 체증 체감. 그래서 요 구간을 찾으면 가장 어쩌니까 좋을 거 아닙니까? 그건 수익이 제일 많이 나고 건물가 제일 좋으니까 가장 이윤이 극대가 되니까 건물가가 제일 높을까요? 낮을까요? 제일 높을까요? 그럼 가장 최유사양 되니까 말뜻이.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했죠. 여기는 입지잉여가 얼마? 100 가장 좋은 상태니까. 그래서 입지잉여. 그러니까 가장 어쩌면 그 수입이 제일 많으니까 잉여 서플러스 개념 수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입지잉여가 100이라고 말했죠. 여기는 입지잉여 얼마라고요? 제로. 그래서 한계 입지. 그러니까 저 밑으로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좋죠. 오른쪽에 해야 좋은 거죠.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는 의에서는 수익 체증체감은 의미는 규모를 우리식으로 해석합시다. 다 외울 필요 없으니까 규모를 점점점 일정하게 키워가면 수익은 처음에 빨리 증가되더라. 그 다음에 어느 시점 지나면 수익이 점점 속도가 느리더라. 그걸 체증체감. 됐죠? 두 번째. 따라서 이건 어떻게 하자고요? 그게 보니까 특징이 1번 추가 투자 판단. 추가 투자. 그러니까 만일에 자 10층이 최고인데 8층에 있습니다. 추가로 투자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세요. 하는 거 좋다는 얘기. 자 12층입니다. 더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오히려 줄이는 게 좋다. 추가 투자 적부성.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추가 투자요. 우리 시험에서 수익 체증체가 뭡니까? 그건 묻지 않습니다. 그냥 빠르다 늦다 그것만 체증된다 체감된다 그것만. 대신에 우리가 쓰는 거는 추가 투자 적부성이요.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적부 좋은지 나쁜지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지 부합을 따지는 기준이 바로 뭐다? 수익 체증체감. 맞죠? 좀 더 이쪽에 풀어갈 두 번째 뭘 찾습니까? 집약 한계, 조방 한계. 그죠? 집약 한계요. 또는 조방 한계. 이걸 찾는 거. 집약 한계가 어디가 되고, 그 다음에 조방 한계가 어디가 됩니까? 이거 찾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입체적 이용률. 한계 효용층.
입체적 이용률. 어쩔 때가 입체적 가장 좋은가? 몇 층이 가장 좋은가? 입체적 이용률.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 요거예요. 가장 중요한 추가 투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죠? 한계 효용층. 그래서 1번은 추가 투자 판단 근거. 그 다음 집약한계, 뭐 입체적 이용률. 다 1번에 다 나와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집약한계가 뭐고, 그 다음에 3번 입체적은 뭐고, 그 3번에 또 한계가 뭔가, 그것만. 그러니까 수익 체증 체감은 추가 투자 적부성 참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약한계, 조방한계. 이거 찾는가. 여기까지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여원칙. 자, 3번이요. 자, 기여원칙은 기여도, 공헌도.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여의 원칙 또는 공헌도의 원칙이요. 한계 생산성의 원칙. 그러니까 기여도가 큰 녀석 넓혀라. 그러니까 기여의 원칙을 또 다른 말로 그죠? 공헌도의 원칙이라고 말했어요. 공헌도 또는 기여도, 한계 생산성. 같은 얘기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값은 한계 생산성이 합이지. 그죠? 부동산 가격이요. 부동산 가격은 생산비가 합니다. 생산비 합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의 합. 흔히 많이 고치는 문제가 부동산 값 생산비 아닙니다. 생산성입니다. 이 생산성이 바로 기여도예요. 생산성 또는 다른 말로 기여도 또는 아니면 공헌도, 한계 생산성 이렇게. 그 다음에 기여도 높게 따라서 두 번째, 이거는 추가 투자 적부성. 추가 투자 적부성이요. 기준입니다. 둘 다 추가 적부성인데 가장 중심은 요겁니다. 사실은요. 기여도 원칙이 가장 첫 번째. 기여도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고 가장 기준이 추가 적부성 제1기준, 여기 기준입니다. 굳이 하자면은 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 올려라, 상하관계. 그러니까 수익 체증체가 건물 올리세요, 내리세요. 여기는 넓히세요, 좌우관계. 굳이 하자면은, 구별하자면은. 그러니까 수익 체증체가 건물을 올려라, 내려라, 상하관계고, 그 다음 기여원칙은 옆에 있는 땅을 더해라, 좁혀라. 이게 병합분할 가능성 할 때. 그래서 병합분할에서 그 말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병합분할 가능성에서. 더해라, 좁혀라. 둘 다 추가 투자 적부성가 맞는데 주로 수평관계 나오면 기여의 원칙, 수직관계 나오면 수익 체증 체감. 그 제일 첫 번째가 요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여도에 따라.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 각 구성요소가 각 생산가치 얼마만큼 기여했는가. 그래서 1번 부동산 각 구성요소 기여도의 합이지, 여기서 기여도라는 말은 생산비가 아니라 뭐다? 생산성.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기여도란 것은 생산비가 아닙니다. 3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30억이요. 이렇게 할까? 여기는 단독주택이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주택이에요. 근데 이번에 여기다가 수영장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집에다가 5억 들여가지고. 그랬더니 요 집값이 30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여도가 5억이 아니라 생산비가 아니라 10억이란 뜻. 그러니까 20억에 30억 같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반대로 여기다 수영장을 만들어도 오히려 어쩌니까 잘 못 될 수도 있죠. 이번에는 5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지금 30억짜리 건물이에요. 여기가 엘리베이터, 오래돼서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5억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40억 될 수도 있죠. 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값이 5억이 아니라 생산비가 아니라 10억이라 40억 됐으니까. 맞죠? 근데 이걸 잘못 설치하면 오히려 어쩌니까 더 떨어진 경우도 종종 있어요. 성형을 잘 받아야 예뻐지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어쩌니까 여기에 5억 설치했는데 32억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어쩌면 기여도가 떨어지네. 잘못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뭔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으려면 내부적 구성도 맞아야 되고 지금 여기가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라고 그래서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기여의 원칙은 뭐다? 추가투자 적부성 기준, 제1기준, 가장 기준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생산비가 아니라 생산성. 그래서 굳이 구별하자면 수익 체증 체감은 상하관계. 건물 올리세요, 내리세요. 그래서 아까 입체적용이 그 말이 나오는 거 사실은. 건물 올려라, 내려라. 근데 기원칙은 옆에 땅을 넓혀라, 좁혀라. 그래서 수평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2번 보시고 해서 매수 하필 그런 걸 나오죠, 이제. 매수가 좀 하필 나오죠? 말뜻이. 그래서 기존금을 증축도 물론 되긴 하지만 추가투자 적부성. 그러니까 추가투자 적부성의 제1기준이 바로 기여. 가장 중요한 게 추가투자. 그 다음에 생산비가 아니라 생산성. 그 두 마디요. 그 다음에 균형.
자, 네 번째. 균형이란 뭐가 맞아라. 네 번째. 자, 균형의 원칙이란 말은 뭐가 맞아라. 뭐가 맞을까요? 내부적 구성비율이 맞아라. 그래서 맨 첫 번째는 주어진 부동산의 유용성을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 최유상에 의해서, 유용성을 높인다는 말 최유상에 의해서요. 요거 하기 위해서는 어때라? 내부적 구성비율, 결합비율, 구성요소비율을 잘 맞추세요. 내적 균형. 그래서 내부적 균형이요. 또는 내부적 균형, 내부적 구성요소, 내부적 균형. 이걸 구체적으로 설계, 설비. 구성요소 설계가 잘 돼야 되고 설비가 잘. 그래서 너무 과대 설비, 과소 설비, 초과 설비는 오히려 값이 떨어집니다. 너무 커도. 그래서 이렇게 설비를 잘 맞춰서 이게 잘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무슨 감가요? 기능적 감가. 기능적 감가 금방 어디서 들어본 적 같은데요? 바로 전 시간에?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죠? 아까 칠판에서 지역분석, 개별분석. 개별분석. 그쪽에서. 그죠? 개별분석 씁니다. 여기까지 나오죠? 물론 이것만 또 있으면 지금 다 말 안 하니까 지금. 이거 또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또 이것도 보니까 추가주차 적부성 똑같아요. 그러니까 균형 뭐가 잘 맞아라. 건물은 어쩌니까 너무너무 80평짜리 잘 지어놨습니다. 창문을 깜빡 잊고 잘 못 지어진 거 맞죠? 건물 80평 잘 지었는데 화장실 조그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못 지어진 거죠.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균형이란 말은 그 건물 제대로 써먹기 위해서는 그죠? 내부적 구성요소 있을 거 없을 거 필요한 거 잘 맞추세요. 그걸 균형. 그게 안 맞으면 써먹기 좀 불편하니까 기능적 감가. 맞죠? 우리 건물도 분명히 층간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너무 높으면 어쩌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낮으면 또 어쩌니까 답답할 수도 있죠. 맞죠? 우리 건축법에서 계단이 아마 한 층에 아마 그 센치가 얼마 있을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너무 높여놓으면 어쩌니까 우리 오르다니는데 불편하죠. 맞죠? 아까 63빌딩 잘 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딱 한 대만 치죠. 그럼 내부적 구성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안 맞다는 얘기. 그죠? 만약 이게 80평짜리인데, 그죠? 방은 조금 하나만 전부 다 거실로 다 만들었어. 이것도 안 좋을 수도 있죠. 구성 잘 맞추는 거. 맞죠? 그런데 내부적 구성 요소, 결합비율을 잘 맞추세요. 건물은, 예를 들어서 20층짜리 건물인데, 지하 없이 지상만 20층. 잘 지어졌죠? 바람 불면 넘어가요. 안 돼. 그러니까 주차장도 좀 맞춰야 되고, 다 맞는 거. 간격도 맞춰야 되고. 그 전부 다 균형의 원칙. 그죠? 위아래 밸런스를 맞아야 되니까. 자, 읽어볼게요. 부동산을 최대 가치로 변하기 위해서, 즉, 최유효성,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 결합비율이 어떻게? 잘 맞으세요. 너무 커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과해도 안 되고, 적절히 잘 맞추세요. 그게 균형. 맞죠? 사람들 균형이 잘 맞아요. 옷 살 때 잘 맞죠? 근데 팔이 더 긴 사람도 있고, 팔이 짧은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옷 사실 때게 위아래 사이즈가 틀리면 안 되잖아요. 자, 특징 볼까요? 대상은 여러 가지 내부적 구성들이 불균형에서 나는 기능적 감가, 개별 다 나왔네 또요. 기능적 감가, 개별 분석 나오죠. 그러니까 내부적 구성 요소가 너무 많아도 안 돼. 너무 좁아도 안 돼. 너무 없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적절하니 써먹기 편하게 잘 만드세요. 그래서 내부적 구성 요소 결합 비율. 그러니까 호텔 층수와 주차장도 잘 맞아야 되겠죠. 호텔은 엄청 큰데 주차장이 잘. 그래서 그 말을 요거 얘기했네요. 호텔 객실 300실입니다. 주차장 10대입니다. 균형 안 맞다는 얘기. 기억나세요? 병합분할 가능성에서. 그래서 이번에 여기 한 병력 100억 나왔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것 때문에 싸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20대 말에는 40억 들여서 만들어놓으면 여기는 얼마가 이제 120억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그게 합병 증가. 기억나신 거죠? 그 다음에 부지와 건물. 그러니까 건물은 고층 건물인데 부지는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데 연약 집안에다가 건물과 부지가 잘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요? 맞아야 되죠. 거기 집안 구조에 따라서 건물 층수 달라질 거 아닙니까? 건물 예를 들어서 30층 지었는데 그러면 지하도 몇 층 들어가야 맞을 건데 아마 그 설계상 그런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123층 지었습니다. 지하로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아마 꽤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세봤지만은 아마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거기 한 번 올라갈 때 2만 얼마가 된다고 하대요. 올라가면 인천까지 다 보인대요. 예, 저 아직 못 가봤으니까. 거기도 못 가보게 아직 63빌도 못 가봤어요. 가볼 시간이 안 돼요. 예. 상암동 월드컵에서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근데 시골 형님은 다 갔다 왔더라고요. 그분들 더 먼저 갔다 왔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살아. 서울에 지금 산지 지금 꽤 오래된 한 지금 거의 20년 다 돼가는데 근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다니까. 딱 21년째가만요. 한 번도 못 가봤으니까. 63빌도 못 가봤어요.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는 건 당연하고 아직도.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부적응. 그래서 설계불량, 형의 구식화,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한 건물의 부적응, 그 다음에 배치 부조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외관의 외부 적합 디자인 변화 전부 다 기능적 감가. 그러니까 설계 설비 기능적 감가 이거 하나만 제일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 이건 좀 쉬어갈까요? 어차피 해야 되니까. 수익 배분에서 좀 쉬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